안녕하세요. 과거와 현재의 만남 함께하는 박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새로운 정치 세력과 이제 고려의 멸망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보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문세족을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죠? 그러면 건문세족과 반대되는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우리가 사대부라고 하는 개념은요, 역사 이 세계사에서 또 배울 거고, 이런 이제 그런 배우는 과정에서 아마 사대부와 이 신진사대부를 좀 비교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계사 수업할 때 쌤과 함께 하고, 지금은 우리가 신진사대부가 뭔지,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겪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 그다음에 역사적 전개 과정 이런 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고려 멸망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쭉 보면 신진사대부가 대체 뭔데?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진사대부는 누군데? 라고 말을 하면요, 지방의 향리나 하급관리의 자제, 그러니까 권문세족과는 약간 다른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뭘 받아들이냐, 바로 명분과 도덕. 그러니까 명분과 도덕이라고 하는 건요, 명분, 그러니까 좀 자기 직급에 맞는, 자기 신분과 자기 이제 능력에 맞는 그런 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고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라고 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겠습니까? 신진사대부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은 음서제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 실무 능력과 유교 지식. 그래서 어찌되었든 신진사대부는 굉장히 이제 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의 내정개혁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하필이면 요때 이제 원명 교체 시기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좀 관련돼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명나라와 친하다는 뜻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제 그런 계획에 좀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비교표이다. 권문세족은 친원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고려를 개혁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경제적인 면과 사상적, 외교적인 면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또다시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신흥무인이에요. 이 신흥무인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홍건적이라든가 왜구, 이걸 이제 북쪽에서는 홍건적, 여기 있잖아요. 북쪽에서는 홍건적, 남쪽에서는 왜구, 여기 이제 침략을 했는데, 요때 이제 이 침략을 막아내면서 성장을 한 무장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흥무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성계, 최영, 박위, 요 세 명 정도를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재무선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총 4명을 알아야 되네요. 이성계는 이제 홍건작과 왜구를 격퇴했고, 최영도 이제 왜구를 격퇴했고, 최무선은 이제 세계 최초로 화포를 이제 배에서 활용한 사람이고, 다음 박위는 왜구의 근거지였던 스시마섬을 토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영과 이성계가 대표적인 신흥 무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탐구활동 1, 2, 3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뭔지 알면 되겠죠, 그죠? 일단 1번은 아시겠지만 권문세족이고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바로 유동생이 공여, 그다음에 황후의 자리. 일단 요거는 이제 역사적 인물이 기철인데요. 황제의 총애를 얻었다. 친원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동행성이 높은 지위, 그리고 높은 산과 이제 넓은 농장, 빼앗은 노비와 가난한 백성, 그다음에 음서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권문세족의 특징을 하나씩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2번은 신진사대부인데요. 신진사대부가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 공민왕 때 등용, 과거의 급제, 학교 이름은 성균관, 그리고 엄격하게 하려고 했으나 권문세족의 간섭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배척하지 마라 라는 거, 명나라 국교 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3번. 자료 3번은 이제 신흥무인 중에서 이성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성 총관부 수복할 때 협조를 해서 이제 고려로 기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성계 집안이. 자, 그리고 홍건적과 이제 외구 침입 격퇴, 그죠? 자, 이제 이님, 임견미 등 권문세족을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신흥무인의 특징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흥무인과 신진사대부의 결합 과정을 우리가 배울 텐데, 자, 어떤 내용이냐? 이때에도 명나라가 또 나와요. 당시 명나라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요겁니다. 옛 상성 총관부를 직할령으로 삼겠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수업할 때 철령이 설치라고 배울 거예요. 통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수업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명나라가 원나라 땅이었으니 이 땅을 내 걸로 하겠다. 고려 니는 다시 내놓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고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고려 땅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에 실력 행사를 하자 하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했다 하는 거. 이때 이제 요동 정벌을 추진할 때 좌대장으로 이제 이성계는 우대장이네요. 우대장으로 이제 이성계를 보냈고요. 좌대장으로 조인수인가? 쌤이 정확히 기억 안 나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업 때 얘기 드릴 거예요. 이성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또 하나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요동 정벌에 나가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위화도 해군인데 이 위화도 해군 같은 경우는 쌤이 수업할 때 아마 사불가론도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얽힌 이야기를 수업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위화도 해군의 결과 이제 고려 왕의 명령을 거부했으니 이제 고려 왕의 뒤에 있던 최영을 몰아내고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화도 해군은 고려 말 명나라의 성장과 당시 고려에서의 권력 투쟁이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다. 1388년 요동 정벌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이인님, 우왕, 최영, 이성계 등의 권력 투쟁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조민수와의 갈등, 창왕과 공량왕, 이성계의 양위 과정을 고려의 멸망 과정과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당시에 신진사대부가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때 온건파와 급진파의 분열은 결국 토지개혁 문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온건파의 입장에서는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세금 제도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런데 급진파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냐, 토지를 이제 재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토지 이제 국유화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도전의 이런 주장에서 이제 좀 타협을 해서 이제 조주는 새로운 토지 제도였던 과전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조선시대 할 때도 배울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성계가 이제 당시 급진파의 세력과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영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옹립했던 이성계는 굉장한 실권자였죠. 이때 이제 이성계와 손을 잡았던 애들이 바로 급진파 사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온건파의 수장이었던 이색이라든가 정몽주를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공양왕을 옹립을 하게 되고, 이 공양왕이 이제 이성계에게 양위를 하면서, 양위는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양위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 왕조가 새로운 성씨 이씨로 넘어가는 이제 고려 왕조의 멸망을 이제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이게 1392년이고요. 뭐 선주교는 이제 얽힌 이야기가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따로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 그리고 이제 고려의 멸망 과정까지 수업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본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적인 내용 여기까지 하고 본 수업 때 쌤과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 수업 때 만납시다. 안녕.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